손흥민이 토트넘 떠나자마자 감독까지 잘리고 강등권 추락한 이유가 진짜 소름인데요. 토트넘 홈구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이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뉴캐슬한테 1대2로 지고 나서 홈팬들이 감독한테 야유를 퍼붓는데 그 규모가 장난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랑 감독이 경기 끝나자마자 라커룸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을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스카이 스포츠에서 긴급 속보가 떴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전격 경질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패널들도 다들 놀란 표정으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당황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나왔죠. 근데 이게 그냥 감독 하나 잘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BBC에서 이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헤쳤는데 맨유 레전드 웨인 루니까지 출연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루니가 뭐라고 했냐면 토트넘의 진짜 문제는 전술이나 감독이 아니라 리더십의 완전한 붕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핵심에 누가 있었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손흥민이죠. 지금 토트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6년 들어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질 못했다는 겁니다. 한 경기도요.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 신년 들어 승리가 제로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금 토트넘이 강등권인 웨스트햄이랑 승점 차이가 고작 5점밖에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5점이면 두 경기만 더 지면 진짜로 강등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예전부터 농담처럼 떠돌던 말이 있었어요. 손흥민 떠나면 토트넘 강등된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한 선수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손흥민이 막 팀을 떠날 때만 해도 토트넘 팬들 중 일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해리 케인이 떠난 뒤에도 팀이 5위를 기록하고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했다면서 손흥민 한 명 없다고 팀이 망하겠냐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팬들한테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감정적으로 판단한다고 공격까지 했었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잠적했어요. 손흥민 없이도 우승 가능하다던 사람들, 손흥민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문제라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해버렸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토트넘에게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요. 해리 케인 케이스랑 손흥민 케이스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었다는 게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케인은 골잡이였어요. 엄청난 골잡이였죠. 근데 손흥민은 골잡이이면서 동시에 어시스트 제조기이고 팀의 정신적 지주이며 라커룸의 리더였거든요. 케인이 떠났을 때는 손흥민이 그 공백을 메웠어요. 실제로 케인 떠난 시즌에 손흥민이 얼마나 미친 활약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어린 선수들 챙기면서 팀 분위기까지 이끌었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떠나니까 그걸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와 단순한 에이스의 차이거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영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내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감독이 선수단의 신뢰를 잃었다. 라커룸 장악력이 부족했다. 전술적 융통성이 없었다. 등등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축구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요. 풋볼 런던에서 오랫동안 토트넘을 취재해온 알레스테어 골드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프랭크 감독 처음 선임됐을 때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준 전술적 혁신성이 대단하다. 제한된 자원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 토트넘한테 딱 맞는 감독이다. 이러면서 칭찬 일색이었어요. 근데 경질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선수단 불화설을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전형적인 구단 여론 조작이라고 지적해요. 토트넘 수뇌부가 자기들의 판단 착오와 영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감독을 희생양으로 내세우고 우호적인 기자들을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려는 거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토트넘 프런트는 이번 시즌 영입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데려온 선수들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총 영입비가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활약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손흥민 공백을 메우겠다고 데려온 공격수들은 합쳐서 골이 몇 개예요? 10골도 안 됩니다.
손흥민이 작년에 혼자 몇 골 넣었는데요. 근데 이런 영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쏙 빼고 감독한테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게 지금 토트넘 프런트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영국 매체들도 이걸 다 알면서 구단 편을 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구단이랑 좋은 관계 유지해야 독점 정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BBC는 좀 달랐어요. 공영방송이다 보니 구단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널리즘 정신이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웨인 루니를 출연시켜서 핵심을 찌르는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웨인 루니가 지적한 부분이 정말 날카로웠는데요. 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니의 말을 정리하면 이래요. 로메로가 이번 시즌에만 벌써 2번이나 퇴장당했다는 겁니다. 2번이요. 주장이 시즌 중에 퇴장을 2번이나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경기에서 로메로가 어이없는 퇴장을 당해서 팀을 10명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는지 아세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주장이 감정 조절 못하고 퇴장당해서 팀을 수적 열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루니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도 혈기왕성해서 심판이랑 부딪히고 상대 선수랑 몸싸움도 격하게 했지만 나이 들고 주장 완장 차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왜냐면 주장은 경기장 안에서 감독을 대신하는 존재거든요. 심판이랑 대화하고 동료들 진정시키고 어린 선수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메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감정 조절은커녕 오히려 더 과격해지고 퇴장으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면서 사비, 시몬스 같은 젊은 선수들한테 최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루니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로메로 같은 주장을 보면서 어린 선수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요. 손흥민이 주장일 때랑 너무 대비된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어땠나요? 경기 중에 감정적으로 흔들린 적 있었나요? 퇴장당한 적 있었나요? 없죠. 오히려 동료들이 흥분하면 손흥민이 달래고 심판한테도 정중하게 대화하고 어린 선수들은 항상 챙기고요. 손흥민의 리더십 스타일은 소위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었거든요. 자기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목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행동으로 다른 선수들을 이끄는 타입이었죠. 훈련장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경기에서도 누구보다 많이 뛰고요. 그런 주장을 보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웠던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주장이 퇴장이나 당하고 감정 조절도 못하고 팀이 위기일 때 더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루니가 지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토트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감독이 아니라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리더는 이미 팀을 떠났다는 거죠. 이거 진짜 뼈아픈 진실 아닌가요? BBC 프로그램에서 다른 패널들도 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 전문가가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던 지난 시즌 토트넘의 징계 포인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중위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손흥민 떠나고 나서는 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카드도 훨씬 많이 받고 퇴장도 늘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손흥민이 경기장 안에서 얼마나 팀 분위기를 차분하게 유지시켰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 축구에서 징계 포인트가 많다는 건 단순히 선수들이 거칠다는 의미를 넘어서 팀 전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팀은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어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우승팀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징계 포인트가 낮다는 거예요. 맨체스터 시티도 리버풀도 심지어 레스터 시티가 기적적으로 우승했을 때도 징계 포인트가 낮았거든요. 왜냐면 우승하는 팀은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팀워크가 탄탄하니까요. 근데 지금 토트넘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징계 포인트는 최상위권, 성적은 최하위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완벽한 상관관계거든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찾던 기간 동안 토트넘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캡틴이 우리를 하나로 뭉쳐줬다. 손이 모범을 보여줬다.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보고 배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멘토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비 시몬스가 대표적이죠. 시몬스가 인터뷰에서 손흥민 얘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선배를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요. 손흥민이 자기한테 축구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그런 손흥민이 사라진 지금 시몬스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보는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감정 조절 못하고 퇴장당하는 로메로? 경기 중에 심판한테 항의하느라 정작 수비는 안 하는 선배들? 이런 환경에서 젊은 선수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축구는 기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멘탈이 반이고 프로페셔널리즘이 반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멘탈 관리 못하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는 게 프로 세계잖아요. 손흥민이 그걸 몸소 보여주면서 후배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토트넘 팬들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손흥민 떠날 때만 해도 새로운 시작, 손흥민 의존도 낮추기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손흥민이 그립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토트넘이 아니다 이런 글들이 넘쳐나요. 특히 웃긴 게 뭐냐면요. 손흥민 비판하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입장 바꿔서 우리가 손흥민의 가치를 너무 몰랐다고 고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글에 달리는 댓글들이 가관이에요. 이제 와서 뭘 안다고 하냐, 진작 알았으면 붙잡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해외 팬들 반응은 더 직설적이에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 가보면 토트넘 팬들이 자학 개그를 쏟아내고 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의 모든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유리인 줄 알았다. 이런 식의 글들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죠.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다른 팀 팬들까지 나서서 토트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스널 팬들이야 원래 토트넘 조롱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다 쳐도 웬만한 팀 팬들이 다 토트넘을 놀리고 있어요. 손흥민 하나 못 지킨 팀, 리더 내쫓고 강등당할 팀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프리미어리그 빅6로 불리던 팀이 지금 리그 전체의 우승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단 몇 개월 만에요. 손흥민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지경이 됐나요? 전문가들은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만약 토트넘이 정말로 강등된다면 그건 단순히 한 시즌 2부 리그에서 뛰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단 전체가 붕괴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왜냐면 강등되는 순간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이 다 떠날 거예요. 이미 계약서에 강등 조항 들어가 있는 선수들도 많고 설령 조항이 없어도 2부 리그에서 뛰겠다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어요? 당장 로메로부터 나갈 거고 마디손도 나가고 쿨루세스키도 나가겠죠. 그렇게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가면 팀 전력이 엄청나게 약화되고 2부 리그에서도 승격 경쟁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2부 리그에 장기간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빅팀들이 강등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바로 올라오긴 했지만 일부는 몇 년씩 고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재정적인 타격이에요. 프리미어리그 방송 권료가 어마어마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꼴찌팀도 100억 원 넘게 받는데 2부 리그로 내려가면 그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구단 운영이 힘들어지고 선수 영입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강등되면 최소 20년은 암흑기를 겪을 거라고 전망해요. 20년이요. 지금 대학생들이 중년이 될 때까지 토트넘이 다시 정상급 팀으로 돌아오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게 무섭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토트넘 프런트는 뭘 보고 손흥민을 보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손흥민의 나이였죠.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젊은 선수들로 재편하겠다는 게 구단의 공식 입장이었고요. 근데 축구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특히 손흥민처럼 자기 관리 철저하고 부상도 거의 없고 여전히 세계 정상급 활약하는 선수한테 나이 운운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요. 실제로 손흥민 떠나고 나서 토트넘이 영입한 공격수들 나이가 몇인데요. 20대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그럼 나이 차이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실력 차이는 어떤가요?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차이 나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전문가들은 돈 문제를 지적해요.
손흥민의 연봉이 토트넘에서 최상위권이었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 연봉을 아껴서 젊은 선수 여러 명 데려오는 게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분석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판단인지 지금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손흥민 한 명 연봉 아끼려다가 팀 전체가 무너져서 강등 위기까지 왔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었나요? 강등되면 있는 재정적 손실이 손흥민 연봉이 몇 배인데요. 일부에서는 더 음모론적인 얘기도 나와요. 손흥민이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프런트가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죠. 라커룸에서도 팬들 사이에서도 언론에서도 손흥민이 사실상 토트넘의 상징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구단 경영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한 선수가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면 그 선수가 구단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팬들도 구단보다 손흥민을 더 사랑했고 언론도 토트넘 얘기할 때 손흥민 중심으로 다뤘죠. 이게 프런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자존심 싸움으로 팀의 핵심을 내보냈다면 그건 경영 실패 맞는 거예요. 축구 구단은 자존심 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 내라고 있는 거거든요. 팬들은 구단 경영진의 자존심에는 관심 없어요. 팀이 이기는 것만 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지금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요. 구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다니엘 레비 물러나라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을 정도예요. 레비는 토트넘 회장인데 팬들이 보기에 이번 사태의 주범이 바로 레비라는 겁니다. 레비가 토트넘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뭔가요? 경기장 새로 짓는다고 엄청난 돈 들였는데 정작 선수 영입에는 인색했죠. 좋은 선수 데려오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팀의 레전드들도 연봉 문제로 내보내기 일쑤였어요. 손흥민만 해도 그래요. 토트넘에서 20년 가까이 뛰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그런 선수한테 마땅한 대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프리미어리그 다른 빅클럽들 보세요. 팀의 레전드들한테 어떻게 대우하는지. 맨유는 루니한테, 리버풀은 제라드한테, 첼시는 램파드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근데 토트넘은 손흥민한테 뭘 해줬나요? 우승 한번 못 시켜주고. 연봉도 다른 빅클럽 스타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고 결국 내보내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레전드 대우하는 구단의 모습인가요? 팬들이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구단이 단기적인 재정 효율만 따지면서 팀의 정체성과 역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토트넘의 상징이었고 팬들의 자부심이었고 팀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 존재를 돈 몇 푼 아끼려고 내보내는 순간 토트넘은 그냥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냥 돈만 따지는 회사가 된 거죠. 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토트넘 홈구장 가면요. 경기 중에 손흥민 노래 부르는 팬들이 있대요. 팀에 없는 선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현재 선수들한테는 야유를 보내면서 떠난 선수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선수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일지 상상이 가나요? 경기장에서 뛰는데 팬들이 자기들 응원하는 게 아니라 떠난 선수 노래 부르고 있으면 선수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결국 악순환의 일부예요. 팬들은 팀이 지니까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선수들은 그런 팬들 반응 보고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 떨어진 선수들은 더 못 뛰고 그런 팬들은 더 야유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루니가 BBC에서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또 있어요. 축구는 기술과 전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신력과 리더십이 반이다. 이 말이요.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 모아놔도 아무리 훌륭한 감독 데려와도 리더십이 없으면 팀은 절대 성공 못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팀들 보면 다 확실한 리더가 있었어요. 맨유의 로이 킨, 첼시의 존 테리, 리버풀의 제라드, 아스널의 비에이라.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술적으로 최고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더십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팀이 위기일 때 앞장서서 이끌었고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였고 라커룸에서 팀을 하나로 뭉쳤어요.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단순히 골 넣고 어시스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섰거든요. 팀의 정신적 기둥이었고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프로페셔널리즘의 상징이었어요. 외국인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이 정도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은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리더 역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그걸 다 뛰어넘었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모든 선수들과 소통했고, 영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면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됐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